검증된 개발자만 이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거 꼭 업데이트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 iOS 17.5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었어요. 현재 베타 2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이번 베타 버전은 iOS 17.4의 그 뭐랄까 수정 및 보완된 버전?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전 iOS 17.4의 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사이드 로딩이었죠. 이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해준다 뭐 이런 말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EU 지역에 한해서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폐쇄성이 짙은 애플이 이런 걸 허용해준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17.5는 이런 게 좀 보완된 버전, 버그가 좀 개선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iOS 17.5를 알아보기 전에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iOS 18부터 알아볼게요. iOS 18은 6월에 열리는 WWDC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생성형 AI 기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생성형 AI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기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서버를 한번 거쳤다 오는 클라우드 방식, 이렇게 있는데 iOS 18에 들어가는 초기 AI 기능들은 온디바이스 AI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능이나 텍스트 응답 같은 간단한 기능들, 이런 거를 이제 기기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이용되는 게 애플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AJAX라는 LLM입니다. 현재 아이폰에 있는 시리나 사파리, 메시지 앱, 스포트라이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AI 기능들은 여전히 인터넷이 필요하긴 한데, 애플은 온라인 LLM을 개발하는 대신 구글과 오픈 AI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iOS 18은 iOS 17 업데이트가 가능한 모든 아이폰에서 호환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AI 기능 같은 경우는 모델별로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열리는 WWDC에서 애플의 AI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AI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WWDC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리가 얼마나 복잡한 질문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애플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미리 써볼 수 있도록 베타 버전을 제공하는데요. 이 베타 버전에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블릭 베타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개발자 베타예요.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개발자 베타는 오류가 좀 더 많고 버그가 좀 있는 뭔가 그 날 것 그대로의 상태? 뭐 이런 느낌이고요. 반면에 퍼블릭 베타는 최소한의 버그는 어느 정도 잡힌, 일반 사용자들이 좀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수준의 그런 베타 버전을 말합니다. 보통은 개발자 베타가 먼저 나오고요. 좀 더 이제 안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 퍼블릭 베타가 출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가지 버그가 많은 버전은 개발자 베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고요. 버그가 많은 대신 빠르게 신기능을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iOS 관련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번 거 꼭 업데이트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개발자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업데이트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서 좀 써보고 하는 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메인 폰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은행 앱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관련 앱도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영상으로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업데이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진짜 만약에 와 이건 진짜 업데이트 해도 정말 괜찮다, 이런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건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iOS 17.5에서는 소소하게 몇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먼저 팟캐스트 위젯이 달라졌는데, 사실 이건 지난 17.4 베타 버전에서 위젯의 바탕 컬러가 다이나믹 컬러로 변경이 되었다가 마지막 정식 버전에서는 이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걸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팟캐스트 한 가지만 듣지 않죠? 여러 가지 팟캐스트를 들을 텐데 각각의 팟캐스트마다 고유의 그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듣는 팟캐스트에 따라서 위젯의 색상도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소소한 건데,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패스키 액세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 업데이트에서는 아이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베타2로 넘어오면서 EU 지역 사용자들은 웹사이트에서 앱을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사이드 로딩이라는 건데, 이건 지난 17.4부터 유럽 지역에서 허용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웹사이트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이번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약간 윈도우에서
들어가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사이트에다가 개발자가 앱을 배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2년 연속 EU 개발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난 한 해 동안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좀 기준이 높죠.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게 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애플 자체적으로 좀 검열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앱을 다운받는 거는 뭔가 좀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검증된 개발자만 이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가 좀 늘어나면서 기존에 없었던 앱들을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EU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는 게 살짝 좀 아쉽긴 해요. 얼른 국내에도 이게 좀 도입이 돼서 국내 사용자들도 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iOS 17.5 정식 버전의 출시는 대략 5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베타1이 4월 초에 나왔고 베타2가 4월 16일에 나왔어요. 이번 베타2의 빌드 넘버를 보면은 마지막에 2가 붙어있죠, 알파벳. 이게 의미하는 게 앞으로 정식 버전 전까지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베타가 더 나올 거다, 이런 걸 좀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정도에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도 새로운 아이패드 OS와 iOS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가 5월 6일쯤에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17.5도 같은 주쯤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iOS 17.5 베타 버전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마이너한 업데이트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이드 로딩 같은 거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크게 와닿는 그런 정도의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기능이 좀 추가가 될 거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